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 72살이 된 정숙희예요. 7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가장 무거운 짐은 역시 과거의 기억이겠죠. 특히 30년 전 그날 제가 두 딸을 고아원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던 그 순간은 지금도 제 심장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아요. 가끔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답니다.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사는 곳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단칸방이에요. 벽지 곳곳은 이미 습기를 머금어 새기 바랬고 천장 모서리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어요. 찬바람이 불어오는 10월,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 기운이 무릎 시린 노인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느껴지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부엌 찬장에 있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보는 것이랍니다. 이 사진이 제가 가진 윤서와 유나, 제 쌍둥이 딸들의 유일한 흔적이에요. 2살 무렵에 찍은 사진이었죠. 똑 닮은 얼굴에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아파와요. 그 미소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칼날 같았답니다.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이었어요. 남편 영호 씨와 결혼해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희망이라는 걸 품고 살았죠. 하지만 쌍둥이를 낳고 삶은 완전히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었답니다. 영호 씨는 일용직을 전전했고 저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방세는 계속 밀렸고 아이들에게는 분유 한 통 제대로 먹일 돈도 없었죠. 추운 겨울 영호 씨는 제발 우리 아이들이라도 살려야 한다며 매일 밤 저를 붙잡고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해요. 영호 씨의 눈물은 저의 죄책감을 몇 배로 키웠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영호 씨는 일을 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두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영호 씨가 떠나고 난 뒤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죠. 방 안은 웃음소리 대신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했답니다. 저는 매일 밤 아이들을 보며 기도했어요. 하느님,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주세요. 그 기도는 결국 저의 파멸을 예고하는 것이었을까요? 어느 날 이웃 주민 김복래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복래 씨는 정숙희 씨, 저러다 애들 둘 다 굶어 죽어. 고아원이라도 보내서 애들 밥이라도 먹여야지. 라고 저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그 말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버린다는 생각은 곧 제가 어머니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을 제 곁에 두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지옥에 가두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1993년의 어느 추운 새벽 제 결심을 실행에 옮겼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죠. 영호 씨가 생전에 아이들에게 입히려고 사주었던 조금은 낡았지만 깨끗한 분홍색 외투를 윤서와 유나에게 입혔어요. 아이들을 등에 업고 저는 고아원 근처까지 걸어갔죠. 새벽의 공기는 너무나 차가웠고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고아원 문 앞에 아이들을 내려놓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았죠. 윤서야, 유나야. 엄마가 미안하다. 꼭 잘 살아야 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답니다. 제 발소리가 눈 쌓인 길 위에 희미하게 울렸어요. 그때의 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싶었답니다. 그 후로 30년이 흘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혹시 아이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봐, 혹시 아이들이 저를 외면할까봐 두려웠답니다. 이 죄책감은 제가 죽는 날까지 안고 가야 할 숙명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낡은 사진 속 아이들의 미소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이 숨이 저를 살게 하는지 아니면 저를 더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답니다. 딸들을 고아원에 맡긴 후 제 삶은 끝없는 속죄의 나날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잊으려 발버둥 쳤지만 세상 모든 곳에서 아이들의 흔적을 발견했죠. 길을 걷다 또래 아이들을 보면 우리 윤서와 유나도 저렇게 컸을까?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아이들 나이만큼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폐지를 줍고 식당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죠. 언젠가 아이들을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어요.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과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일하는 만큼 돈은 모이지 않았고 세월은 제 몸을 점점 낡게 만들었죠. 저는 아이들을 두고 온 고아원 근처를 떠나지 못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년 아이들의 생일이면 고아원 근처를 서성였죠. 멀리서나마 아이들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곳으로 입양되었다는 소문만 들려왔답니다. 그 소문은 제게 두 번째 절망을 안겨주었어요. 아이들이 좋은 곳으로 갔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원히 저를 찾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죠. 저는 아이들을 보낸 이기적인 죄인이었으니까요. 5년 전 저는 심하게 폐렴을 앓았어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때 저를 발견한 것은 이웃 민수 엄마였어요. 민수 엄마는 저를 강제로 동네 작은 병원으로 데려갔죠. 의사는 저에게 정숙희 씨, 이렇게 사시다간 큰일 납니다.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라고 나무랐어요.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답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아이들에게 사죄할 기회조차 영원히 사라지는구나. 그 생각에 저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졌죠. 저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삶이라도 착하게 살자고 말이에요. 퇴원 후 저는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제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곳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주고 싶었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하며 배운 솜씨로 아이들에게 멸치볶음과 계란말이를 해주었죠. 아이들은 제가 해준 반찬을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제 찢어진 가슴을 조금씩 봉합해주는 것 같았답니다. 특히 윤서와 유나 또래의 아이들을 볼 때면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곤 했죠. 하지만 저는 애써 눈물을 감추고 아이들에게 더 크게 웃어주려 노력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속죄였답니다.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면서 저는 박민준 사회복지사를 만났어요. 민준 씨는 저보다 훨씬 젊었지만 따뜻하고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죠. 민준 씨는 제가 고아원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 진심 어린 존경심을 표했답니다. 정숙희 어머님, 어머님처럼 진심으로 봉사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아이들도 어머님을 정말 잘 따르고요. 민준 씨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메마른 영혼의 단비가 되었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작은 위안을 얻었죠. 하지만 저는 민준 씨에게도 제 과거의 가장 아픈 비밀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 비밀은 저 혼자 영원히 안고 가야 할 무덤이니까요. 저는 민준 씨 앞에서 더욱 밝게 웃으려 노력했답니다. 제가 가진 슬픔을 숨기기 위해서였죠. 이 봉사가 저에게는 삶의 이유이자 아이들에게 전하는 침묵의 사과였답니다. 이 끝나지 않은 속죄의 나날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제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어요. 폐지 줍는 일과 식당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비를 벌었지만 매달 공과금과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답니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 걱정이 태산이었죠. 낡은 단칸방은 보일러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밤이 되면 방 안의 공기가 냉장고 속처럼 차가워졌어요. 저는 낡은 담요 몇 장을 껴안고 잠을 청하는 날이 많았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곤 했죠. 어느 날 제가 늘 폐지를 모아두는 낡은 수레가 망가져 버렸어요. 며칠 전부터 바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결국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제게는 이 수레가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어요. 망가진 수레를 붙잡고 저는 망연자실했답니다. 당장 내일부터 폐지를 어떻게 줍나 하는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죠. 그때 저 멀리서 박민준 사회복지사가 걸어왔어요. 민준 씨는 매번 고아원에서 저를 도와주던 그 따뜻한 청년이었답니다. 민준 씨는 망가진 수레를 보더니 어머님, 이런 수레가 많이 상했네요. 제가 아는 곳에 수리센터가 있는데 제가 가져가서 고쳐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니에요, 민준 씨.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젊은 사람한테 그런 부탁을 합니까? 라며 극구 사양했지만 민준 씨는 제 말을 듣지 않았죠. 괜찮아요, 어머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에요. 어머님 덕분에 아이들이 얼마나 맛있는 밥을 먹는지 아시잖아요. 민준 씨는 환하게 웃으며 수레를 싣고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뭉클했어요. 세상에 저를 이렇게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이틀 뒤 민준 씨는 새 것처럼 깨끗하게 수리된 수레를 가지고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수레는 바퀴도 부드럽게 돌아갔고 녹슨 부분도 깔끔하게 닦여 있었죠. 심지어 수레 앞부분에는 제가 좋아하는 작은 꽃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세심한 배려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겨우 말했죠. 민준 씨는 어머님, 은혜는 무슨요? 어머님이 늘 건강하게 봉사해 주시는 것이 제겐 가장 큰 은혜예요. 라며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그 후로도 민준 씨는 종종 저를 찾아왔답니다. 단순히 복지사로서의 임무를 넘어서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는 듯 했어요. 어느 추운 날에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와서 어머님,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잠시 몸 좀 녹이세요.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날에는 어머님, 혹시 보조금 같은 거 받으시는 거 없으세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라며 저의 경제적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죠. 저는 민준 씨의 과분한 친절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느꼈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과거의 죄를 숨기고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걸까? 하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민준 씨는 제가 사는 단칸방의 상태를 보고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어요. 어머님, 이 방은 너무 춥잖아요. 제가 난방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라고 말했죠. 저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면서도 나 같은 죄인에게는 이런 따뜻함이 사치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닫았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끈기 있는 도움은
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는 등대 같았죠. 저는 민준 씨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이쯤에서 선을 그어야 할지 갈등했답니다. 제 과거가 민준 씨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저는 그저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민준 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존재는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답니다. 어느 날 고아원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제 발걸음은 늘 무거웠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심장이 두근거렸답니다. 마치 무슨 징조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낡은 TV를 켰는데 뉴스에서 해외 입양아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화면 속 여자는 윤서와 유나 또래로 보였죠. 저는 무심코 그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자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제 빛바랜 사진 속 아이들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입꼬리가 그랬죠. 설마, 아닐 거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애써 제 생각을 부인하려 했지만 제 손은 이미 떨리기 시작했어요. 뉴스는 그 여자가 어린 시절 한국에서 고아원에 맡겨졌으며 현재는 해외에서 성공적인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그녀의 이름은 윤서였어요. 제 딸의 이름과 똑같았답니다. 윤서, 윤서. 저는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을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박민준 씨를 찾아갔어요. 민준 씨는 고아원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민준 씨, 혹시 고아원에 30년 전쯤 정윤서라는 이름의 쌍둥이 자매가 입소한 기록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같이 봉사했던 분의 부탁이라서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민준 씨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잠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정윤서요? 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모든 정보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어머님. 며칠 후 민준 씨는 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쪽지에는 정윤서, 정윤아. 1993년 12월 15일 입소. 입양됨. 이라는 단 세 줄의 문구만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가워지는 듯 했어요. 날짜는 제가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긴 그날과 거의 일치했죠. 제 딸들이 틀림없었어요. 윤서, 유나. 잘 지내고 있었구나. 정말 좋은 곳으로 갔구나. 안도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죄책감에 저는 쪽지를 움켜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민준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윤서의 소식을 더욱 집요하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이 익숙지 않은 저에게는 민준 씨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제 가장 큰 비밀을 민준 씨에게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도서관의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저는 정윤서, 사업가, 해외 입양 쌍둥이 등의 키워드를 떨리는 손으로 검색했답니다. 화면에는 윤서의 성공 스토리가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죠. 윤서는 미국에서 성공하여 한국의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라는 뉴스 기사도 있었어요.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재단의 이름이었어요. 재단의 이름은 새싹희망재단이었죠. 새싹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답니다. 제가 아이들을 버릴 때 아이들은 마치 찬 땅에 심긴 작은 새싹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희망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는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죠. 제 딸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냈구나 하고 말이에요. 저는 그 기사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어요. 화면 속 윤서의 당당하고 밝은 모습이 제 눈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30년 만에 확인한 딸의 모습이었죠.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만나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침묵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이 심장 떨리는 순간이 제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딸 윤서가 성공한 사업가로 한국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한 후 저는 고민의 늪에 빠졌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만나야 한다와 만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오가며 충돌했죠. 만나야 한다는 생각은 어미로서의 당연한 본능이었어요. 30년 동안 품어온 죄책감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죠. 만나선 안 된다는 생각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혹시 윤서가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봐, 혹시 저를 보고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를까봐 걱정되었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윤서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죠. 저는 결국 과거와 대면하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을 버렸던 그날의 진실을 제대로 마주해야만 앞으로 남은 제 삶을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저는 30년 전 쌍둥이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저의 절박했던 상황을 다시 떠올렸죠. 영호 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저는 극심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어요. 방에는 쌀 한 톨 없었고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점점 말라갔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러다 아이들 큰일 난다라고 경고했었죠. 제 힘으로는 도저히 두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이별을 선택했던 것이었죠. 저는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 수첩에는 30년 동안 제가 아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윤서야, 윤아야. 엄마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었단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 보냈던 거야. 엄마의 가장 아픈 사랑이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고 또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진심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박민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민준 씨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 주었죠. 저는 오래전 고아원에 맡긴 친구의 이야기라며 제 과거를 간접적으로 털어놓았답니다. 민준 씨, 만약 어떤 어머니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아이들을 맡겼다가 지금 아이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만나러 가야 할까요? 아이가 그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민준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민준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어머님, 저는 그 어머니의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사랑하고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그 진심이요. 아이가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머니가 겪은 고통과 사랑을 진심으로 전달한다면 아이도 결국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예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민준 씨의 말은 제 결심에 쐐기를 박았답니다. 맞아.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해. 저는 윤서의 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을 기다렸어요. 낡은 한복을 곱게 다려입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품에 안았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주름진 얼굴과 애처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용기가 솟아나고 있었답니다. 저는 윤서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제 진심이 담긴 가장 솔직한 고백을 담아서 말이에요. 그 편지는 30년 동안 제가 숨겨온 비밀이자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용기였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어요. 드디어 과거와의 대면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이 떨리는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답니다. 윤서의 재단 설립 기자회견장은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카메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행사장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아 떨리는 시선으로 단상에 서 있는 윤서를 바라봤답니다. 윤서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30년 전 제품에서 울고 굶주리던 아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윤서가 성공적으로 자라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윤서에게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답니다. 저는 낡고 초라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윤서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와 재단 설립 목적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특히 그녀가 고아원 출신임을 밝히는 대목에서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졌죠. 윤서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어릴 적 저를 키워준 고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저는 희망과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에게 새싹이 돋아나듯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윤서가 새싹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그 단어가 제게는 30년 전의 아픔을 다시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죠. 기자회견이 거의 끝날 무렵 한 기자가 윤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윤서 대표님, 혹시 친어머니를 찾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머님에 대한 원망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답니다. 저는 숨을 쉴 수도 없었죠. 모든 시선이 윤서에게 집중되었고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윤서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윤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눈가에 살짝 물기를 머금은 채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 극심한 가난과 어머니의 고통을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분명 저를 사랑하셨을 겁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계신다면 저는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선택 때문에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서의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윤서는 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이해하고 저를 위로하고 있었죠. 제 30년의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윤서의 진심 어린 눈물은 제게 용서를 의미했죠. 저는 오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죠.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답니다. 제 손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죠. 경호원들이 저를 제지하려 했지만 저는 힘겹게 소리쳤어요. 윤서야, 윤서야, 엄마란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답니다. 윤서는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죠. 윤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단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를 버린 게 아니었단다. 살리려고 보냈던 거야.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죠. 30년 만에 어머니와 딸의 재회였답니다. 이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어요. 기자회견장에서의 극적인 재회 이후 윤서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30년 동안 꿈꿔왔던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품이었죠. 윤서는 제게 속삭였답니다. 엄마,
저 엄마 원망 안 했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엄마가 저희를 살리려고 보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윤서의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30년 동안 숨겨온 가장 아픈 진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윤서는 저를 조용하고 아늑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윤서는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었답니다. 윤서와 유나는 고아원에 맡겨진 지 6개월 만에 미국의 부유하고 좋은 가정으로 함께 입양되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쌍둥이 자매는 헤어지지 않고 함께 자랄 수 있었죠. 윤서는 총명했고 양부모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유나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지금은 한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더 놀라운 이야기는 그 후였어요. 윤서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0년 전부터 저를 찾고 있었다고 했죠. 엄마, 저희는 엄마가 저희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고아원 기록에는 영양실조로 인한 긴급 입소라는 기록이 있었고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기록도 남아 있었거든요. 저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것도 알았고요. 저희는 성인이 된 후부터 탐정을 고용해서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 고아원 근처를 중심으로 말이에요. 윤서의 말은 제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미워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30년 동안 저를 찾고 있었다니. 저는 또 다른 딸, 유나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유나는 엄마를 용서했을까? 윤서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엄마, 유나는 엄마를 가장 먼저 찾았어요. 유나가 엄마가 고아원에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고아원에서 저를 따뜻하게 도와주었던 박민준 사회복지사. 그의 사려 깊은 행동과 과분한 친절이 문득 떠올랐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윤서에게 물었어요. 혹시 박민준 사회복지사가 너희와 아는 사이니? 윤서는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엄마. 박민준은 유나의 약혼자예요. 유나가 박민준 씨에게 엄마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엄마가 생활고로 힘들다는 걸 알고 가까이에서 엄마를 돕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전율을 느꼈어요. 그동안 민준 씨의 과분한 친절이 우연이 아니었답니다. 그는 예비사위로서 저를 친정 엄마처럼 돌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윤서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제 삶을 짓눌렀던 죄책감과 외로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아이들은 저를 원망하기는커녕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윤서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했어요. 윤서야, 유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너희들의 깊은 사랑을 엄마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어머니였답니다. 아이들의 30년은 어머니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윤서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저는 박민준 씨가 단순히 친절한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제 딸 유나의 약혼자, 즉 예비사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민준 씨가 저에게 베풀었던 모든 친절과 도움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진심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가 민준 씨를 만났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망가진 수레를 새 것처럼 고쳐주었던 일, 따뜻한 커피를 사들고 와서 저의 건강을 챙겼던 일, 가리고 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일들까지. 저는 윤서에게 민준 씨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물었어요. 민준 씨는 언제부터 엄마를 알고 있었니? 윤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민준 씨는 윤아를 통해 엄마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윤아는 2년 전부터 한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엄마가 계신 고아원과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봉사해 왔거든요. 엄마가 폐지 줍는 일로 어렵게 살고 계시다는 걸 알고 가까이에서 돕고 싶었지만 엄마가 놀라실까봐 윤아가 직접 나서지 못하고 민준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저는 윤아의 깊은 효심과 민준 씨의 사려 깊은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윤아가 나를 미워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 생각에 제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답니다. 윤아가 저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이해가 되었죠. 혹시 제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충격을 받을까봐 조심했던 것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먼저 용기를 내어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윤서에게 민준 씨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식으로 사과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답니다. 잠시 후 민준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고개 숙여 인사했죠. 어머님, 이제야 제 정체를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민준 씨. 제가 고맙고 미안하죠. 이렇게 못난 시어머니를 친정 엄마처럼 챙겨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에게는 장모님이십니다. 윤아에게서 어머님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던 것이고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딸들을 사랑하고 속죄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결코 죄인이 아니세요. 윤아와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혔어요. 저는 민준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저는 그제야 안심하고 윤서와 민준 씨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30년 동안 억눌렀던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죠. 윤서와 민준 씨는 말없이 저를 지켜봐 주었답니다. 그들의 따뜻한 눈빛은 저에게 용서와 사랑을 의미했어요. 저는 새로운 가족의 품 안에서 30년 만에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이들은 저에게 하늘이 내려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윤서와 민준 씨에게 숨겨진 진실을 듣고 난 다음 날, 저는 마침내 윤아를 만났답니다. 윤아를 만나는 장소는 윤아가 일하고 있는 작은 사회복지관이었어요. 윤아는 수수한 복장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윤서와 똑 닮은 얼굴이었지만 윤아는 좀 더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윤아는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30년 만에 가슴 벅찬 재회였죠. 윤아는 제게 속삭였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윤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윤아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답니다. 윤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윤아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희는 엄마를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엄마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희는 알고 있어요.
유나는 저를 복지관 휴게실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둥글레 차를 마시며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유나는 제가 고아원에 봉사를 오기 시작했을 때 멀리서 저를 처음 봤다고 했어요. 엄마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낡은 옷을 입고 계셨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보듬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라는 걸 직감했죠. 그때부터 저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유나는 저에게 자신이 사회복지사가 된 이유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엄마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돕고 싶었어요. 특히 홀로 계신 어머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났죠.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힘든 어머님들을 돕는다면 언젠가 우리 엄마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었어요. 유나의 깊고 따뜻한 마음에 저는 또다시 감동했답니다. 유나는 30년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에너지로 승화시켰던 것이었죠. 저는 유나에게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2살 무렵의 윤서와 유나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유나는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답니다. 이 사진, 저희 양부모님도 보여주셨어요. 엄마가 저희에게 남긴 유일한 선물이라고요. 저희는 이 사진을 보며 엄마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유나에게 30년 전의 그날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절박했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영호 씨의 죽음, 극심한 가난, 그리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선택. 유나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제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모든 고통은 끝났어요. 윤서와 저는 이제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예요. 엄마는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해요. 유나의 용서와 화해의 말은 제 영혼을 정화시키는 듯 했어요. 저는 30년의 짐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쌍둥이 자매의 조건 없는 사랑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죠. 이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어머니였어요. 윤서와 유나와의 재회는 제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딸들은 더 이상 제가 낡은 단칸방에서 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윤서는 한국에 설립한 재단의 업무용 아파트에 저를 모시고 왔답니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 따뜻한 난방은 30년 동안 제가 꿈꿔왔던 삶이었죠. 저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면서 이것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몇 번이고 눈을 떴답니다. 유나와 민준 씨는 매일 저를 찾아와 식사를 함께 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따뜻한 집밥을 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만들어 주었죠. 유나는 제가 고아원 봉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복지관과 연계해 주었고 민준 씨는 제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예약해 주었답니다. 그들의 세심한 배려는 저를 눈물 짓게 했어요. 어느 날 윤서가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저희는 엄마가 남은 여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쌍둥이가 공동으로 엄마 명의의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세입자로 살지 마시고 따뜻하고 아늑한 엄마의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서야, 이건 너무 과분하다. 엄마가 어떻게 이런 큰 선물을 받니? 윤서는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건 선물이 아니라 엄마가 받아야 할 당연한 보상이에요. 엄마가 저희를 살리려고 포기했던 30년의 세월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희는 엄마의 사랑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사랑할 차례예요. 윤서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답니다. 저는 30년의 죄책감 대신 딸들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되었죠. 새로 마련된 집은 서울 외곽의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거실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내려다 보였고 방 안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찼답니다. 유나는 제 방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며주었어요. 연한 베이지색 벽지와 따뜻한 나무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저는 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았죠. 얼마 후 유나와 민준 씨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저는 친정엄마 자격으로 가장 앞자리에 앉아 딸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봤답니다. 유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었죠. 민준 씨는 유나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혼인 서약을 했어요. 저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연신 눈물을 닦았답니다. 제 딸이 훌륭한 청년과 만나 행복한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제 인생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윤서가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유나도 행복해졌어요. 엄마도 행복하셔야 해요. 저희는 평생 엄마 곁을 지킬 거예요. 저는 윤서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30년의 세월은 가혹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라는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준 것이었죠.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딜 거예요. 유나의 결혼식 후 유나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었어요. 바로 30년 전 제가 고아원에 아이들을 맡길 때 함께 남겨두었던 낡고 조그마한 분홍색 외투였죠. 그 외투는 윤서와 유나가 번갈아 입었던 외투였답니다. 유나는 외투를 깨끗하게 세탁하고 정성껏 다려서 저에게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기억하세요? 엄마가 저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저는 그 외투를 보자마자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그 외투는 제게 30년 전의 죄책감과 절박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제는 딸들의 사랑과 용서를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죠. 저는 외투를 가슴에 꼭 안고 유나에게 물었어요. 유나야, 이 외투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니? 유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저희 양부모님께서 이 외투를 엄마의 사랑이 담긴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힘들 때마다 이 외투를 보면서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렸어요. 이 외투는 저희에게 희망이었답니다. 저는 유나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절박한 상황에서 남긴 작은 외투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30년 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던 것이었죠. 저는 유나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답니다. 유나야, 사실 엄마는 너희를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단다. 너희가 혹시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할까봐 두려웠어. 유나는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는 엄마의 그 고통을 이해해요.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의심한 적도 없어요. 만약 엄마가 저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 외투를 깨끗하게 입혀서 보내지도 않으셨을 거고 고아원에 이름이라도 남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희는 그 작은 흔적에서 엄마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유나의 깊은 통찰에 저는 어미로서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가장 절박한 순간에 드러나는 작은 배려와 흔적 속에도 담겨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동안 딸들은 그 작은 외투 하나로 어머니의 사랑을 믿고 성장했던 것이었죠.
저는 30년의 세월 동안 헛된 걱정과 자책으로 귀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저는 유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유나야, 너희가 엄마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용서와 사랑이야. 그리고 엄마의 죄책감을 씻어준 것이란다. 이제 엄마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유나는 제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은 30년 전 빛바랜 사진 속 아이의 해맑은 미소와 똑같았답니다. 저는 이제 따뜻하고 아늑한 제 집에서 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어요. 윤서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매일 영상 통화를 걸어 제 안부를 묻고 유나와 민준 씨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저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한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30년의 고통은 결국 행복으로 귀결되었죠. 이 모든 것이 딸들의 조건 없는 사랑 덕분임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유나와의 감동적인 재회와 화해 이후 저는 윤서의 새싹 희망 재단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졌답니다. 윤서는 이 재단을 한국에 설립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저를 찾게 된 것도 재단 설립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윤서가 해외에서 잠시 들어와 저와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서야, 재단 이름이 왜 새싹 희망 재단이니? 혹시 엄마와 유나를 생각하며 지은 이름이니? 윤서는 제 물음에 잠시 생각하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새싹이라는 단어는 저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저희 쌍둥이가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 저희를 맡아주신 보육원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항상 너희는 찬 땅에 심어진 작은 새싹이다. 언젠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말이 저희에게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준 가장 큰 위로였어요. 저는 보육원 원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뭉클했답니다. 그리고 윤서가 새싹이라는 단어를 재단 이름에 넣음으로써 어린 시절의 고통을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에너지로 승화시켰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죠. 윤서는 이어서 재단 설립에 숨겨진 계획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엄마, 사실 저는 재단을 설립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해외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유나와 함께 엄마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윤서의 말에 저는 또다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엄마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윤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저희는 엄마가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 하실 거라는 걸 예상했어요. 그래서 유나는 사회복지사로, 저는 해외 사업가라는 2개의 역할을 맡았죠. 유나는 가까이에서 엄마의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재단 설립은 그 마지막 단계였답니다. 재단의 공적인 활동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받고 혹시라도 엄마가 저희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연락하시기를 바랐어요. 저는 윤서의 치밀하고 깊은 계획에 경의를 표했어요. 아이들은 단순히 저를 찾는 것을 넘어 제가 가장 덜 상처받고 가장 안정적인 상황에서 재회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설계했던 것이었죠. 민준 씨가 저에게 베풀었던 모든 친절도, 유나가 고아원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것도 이 모든 계획의 일부였답니다. 그들은 30년의 세월을 어머니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윤서는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는 엄마에게 버려졌다는 슬픈 이야기 대신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는 엄마의 사랑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엄마의 남은 삶은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윤서의 따뜻한 말은 제 마음을 완전히 치유해 주었어요. 저는 죄책감 대신 사랑을, 외로움 대신 행복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이 모든 것이 딸들의 깊고 넓은 사랑 덕분임을 저는 평생 감사할 거예요. 유나와 민준 씨의 결혼식 후, 저는 민준 씨와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되었답니다. 그는 이제 저에게 사위이자 아들 같았어요. 저는 민준 씨에게 그동안의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답니다. 어느 날 따뜻한 주말 오후 저는 민준 씨를 집으로 초대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어요. 오랜만에 어머니의 손맛을 보여주고 싶었죠. 민준 씨는 제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머님이 해주신 밥이에요. 유나한테 엄마 밥이 그렇게 맛있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거든요. 저는 민준 씨의 따뜻한 말에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음식을 먹는 내내 민준 씨는 맛있다, 최고다라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민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준 씨, 사실 저는 민준 씨가 저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줄 때 혹시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이러는 건 아닐까 하는 못된 생각을 했었어요. 내 과거를 알고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두려움도 있었고요. 하지만 윤서와 유나를 통해 민준 씨의 진심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답니다. 민준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더니 제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단 한 번도 불쌍하게 생각한 적 없어요. 오히려 존경했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딸들을 향한 사랑과 죄책감을 고아원 봉사로 승화시키신 어머님의 강한 마음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어머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이세요. 민준 씨의 진심 어린 고백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의 응어리를 완전히 녹여주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죄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민준 씨는 저를 가장 강한 어머니로 인정해 준 것이었죠.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유나에게서 어머님이 폐지를 주우시면서도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셨고 항상 밝게 웃으며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유나와 윤서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은 저희의 롤모델이세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 씨를 바라봤어요. 롤모델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죠. 제가 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저는 벅찬 감동을 느꼈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민준 씨, 고맙습니다. 이제야 제가 왜 살아야 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삶을 열심히 살게요. 민준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의 따뜻한 포옹은 30년의 외로움을 단숨에 날려주었답니다. 저는 이제 유나와 민준 씨라는 따뜻한 가족의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위의 진심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해 주었답니다. 윤서와 유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저는 나날이 건강을 되찾고 행복해졌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풀지 못한 하나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남편 영호 씨의 무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이 잘 자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죠.
영호 씨는 사고로 돌아가신 후 변변한 묘지도 없이 공동묘지의 한쪽에 쓸쓸하게 묻혀 있었답니다. 제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러주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유나에게 이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유나야, 엄마는 아빠 무덤을 따뜻하고 편안한 곳으로 옮겨주고 싶단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걸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어. 유나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빠는 저희에게도 가장 그리운 사람이에요. 유나는 윤서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두 딸은 곧바로 영호 씨의 묘지 이전을 추진했어요. 윤서는 재단의 자금을 활용해 서울 근교의 깨끗한 추모공원에 영호 씨의 묘지를 마련해 주었답니다. 세련되고 단정한 비석과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양지 바른 곳이었죠. 저는 딸들의 깊은 효심에 또다시 감동했어요. 30년 전 제가 가난 때문에 해주지 못했던 일을 딸들이 대신 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영호 씨의 묘지 이전이 완료된 날, 저와 윤서, 유나, 그리고 민준 씨는 함께 추모공원을 찾았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영호 씨의 비석은 단정하게 서 있었어요. 비석에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영호 곁에 정숙희, 윤서, 유나 영원히 함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저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오열했어요. 여보, 이제야 당신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네요.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들. 윤서와 유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보셨죠? 윤서와 유나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윤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아빠, 저희는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아빠와 엄마의 고통스러운 사랑 덕분에 저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제 엄마는 저희 곁에 계세요. 아빠는 하늘에서 저희의 행복을 지켜봐 주세요. 유나도 눈물을 흘리며 아빠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죠. 저는 평생의 소원을 성취한 기분이었답니다. 영호 씨에게 아이들의 안부를 전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제 남은 삶은 가장 큰 의미를 찾았어요. 딸들의 조건 없는 사랑은 저의 과거를 완전히 용서하고 치유해 주었답니다. 이제 저는 죄책감이 아닌 행복과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호 씨의 따뜻한 묘지 앞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어머니였답니다. 영호 씨의 묘지 이전 후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맞이했어요. 저는 따뜻하고 아늑한 제 집에서 두 딸과 사랑하는 사위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답니다. 윤서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한국에 자주 들어와 저를 찾아왔고, 유나와 민준 씨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저와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30년의 외로움은 딸들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졌답니다. 저는 고아원 봉사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죄책감 때문이 아닌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답니다. 저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멸치볶음과 계란말이를 해주면서 저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려주곤 했죠. 얘들아,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란다. 사랑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단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새싹들이야.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이며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모든 행복이 딸들의 조건 없는 사랑 덕분임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윤서와 유나는 저를 원망하기는커녕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었답니다. 그들의 깊고 넓은 마음은 제 30년의 고통을 용서하고 치유해 주었죠. 저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고통스러운 선택 뒤에는 결국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으며 시간은 용서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늦었더라도 용기를 내어 진심을 전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매일 아침 유나가 저에게 준 분홍색 외투를 만져본답니다. 그 외투는 제게 30년 전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딸들의 희망과 사랑을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죠. 저는 외투를 보며 다짐해요. 남은 삶을 딸들의 사랑에 보답하며 가장 행복한 어머니로 살겠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제 딸들, 윤서와 유나, 그리고 고마운 사위, 민준 씨, 너희들이 엄마의 삶에 다시 찾아와 준 것은 하늘이 내린 가장 큰 축복이란다. 이제 엄마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평온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칩니다. 사랑은 결국 희망이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